교과서 84쪽 소단원 2 청중 앞에 서기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죠. 특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될 때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하기 불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내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이 말하기 불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청중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85쪽 지식마당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청중 분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중 분석이란 말할 내용의 수준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 지적 수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중의 어떤 측면을 분석한다? 줄 한번 쳐볼까요? 관심과 요구, 지적 수준 등을 분석한다. 등이라고 나왔죠? 이것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성별, 청중의 성별을 분석할 수도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청중의 나이대, 연령,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는 것을 청중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말하기 불안 보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이란 말하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때 말하기 과제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기 불안은 말을 하기에 앞서 무대 공포, 수줍음, 부끄러움 등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경우네, 나와 비슷한 경우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공식적 상황에서 말을 할 때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경우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말하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말하기 불안을 좀 없애려면, 해소하려면 말하기 준비를 잘하고 연습을 잘하고 말하기 상황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청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려면 청중의 성별, 나이, 관심 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줄 한번 쳐볼까요? 이거 아까 위에 나와 있던 개념 무엇이죠? 청중 분석이죠. 말 잘하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중을 분석하는 것도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중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기암시, 철저한 연습을 통해 불안의 원인을 해소한 후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암시를 하는 것, 그리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 철저히 연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중 앞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행의 단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차 시부터 쭉 교과서를 넘기면 5차 시까지 수행의 단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차 시는 청중 분석하기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려면 청중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아래 선생님과 예준이의 대화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예준이가 청중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함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준아, 이번 청소년이 기획하는 마을 축제 활성화 방안 말하기 대회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선생님.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대회라 그런지 많이 떨려요. 그럴 때는 먼저 너 이야기를 들을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단다. 청중은 남녀 중고등학생이고요. 학교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임원 10명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청중의 수준이나 성향,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와 같은 특징에 따라 청중을 분석하고 말할 범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선생님과 예준이의 대화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말하기 대회 주제 무엇입니까? 청소년이 기획하는 마을 축제 활성화 방안이죠.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준이에게 먼저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 준비 과정에서 청중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준이가 분석한 청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청중은 남녀 중고등학생이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임원 1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예준이가 분석한 청중은 성별이 남녀 포함이다. 그리고 연령이 중고등학생이다. 그리고 인원수는 학생의 임원 10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선생님께서 추가로 청중의 수준, 성향,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도 고려해서 청중을 분석해 보아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이 기획하는 마을 축제 활성화였죠. 두 번째 청중 분석 결과입니다. 성별 및 연령은 남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 이 청중 분석을 한 것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하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적용을 해야겠죠. 남녀 중고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어휘로 발표해도 되겠구나, 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 배경 지식입니다. 발표 주제를 청중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학생 10명.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인원수까지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할 주제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도 쉽게 잘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하기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징입니다. 특징은 관심사라든지 요구죠. 이 청중의 특징은 학생의 소속 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 방안 보십시오. 학생의 임원들이니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보통 이런 청소년이 기획하는 마을 축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축제 기획하는 방법에 아마 관심사가 있을 거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하면 관심을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말을 들을 청중의 성별이나 연령, 배경 지식, 인원수, 관심사,
요구, 성향 등등을 고려해서 말하기 내용을 또는 말할 범위를 고려하는 것을 청중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87쪽에 실제로 주제를 정하고 청중을 분석하는 활동은 선생님이 이제 숙제로 내줄 거고, 선생님은 쭉 말하기 과정에서 해야 될 활동,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강의를 하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활동은 좀 이따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시입니다. 내용 생성 및 구성하기. 예준이와 선생님의 대화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 청중 분석은 마쳤는데 어떤 내용을 다룰지 준비를 못해서 아직 불안해요. 어떤 내용을 다룰지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내용을 생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준이가 경험한 내용과 외부 자료를 수집해서 내용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말하기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하는 것, 외부에서 자료를 모으는 것. 저는 지난 2년 동안 교내 축제 기획단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준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마을 누리집에 예전 축제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자료를 수집해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경험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또 포털 사이트나 누리소통망, SNS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축제 방식이나 청소년들이 기획한 축제를 다룬 기사, 영상 자료 등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자료를 더 조언해주고 있죠. 한번 줄쳐볼까요? 포털 사이트나 누리소통망을 활용하면 된다. 자료 수집 방법이죠.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 다른 지역의 축제 방식이나 청소년들이 기획한 축제를 다룬 기사나 영상 자료,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는 내용을 어떻게 생성하고 구성하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용을 생성을 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으로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외부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준이가 직접 교내 축제 기획단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고, 자료 수집은 우리 마을 누리집에 있는 정보, 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수집할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까? 예전 축제 정보나 다른 지역의 축제 방식이나 청소년들이 기획한 축제를 다룬 기사나 영상,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보면 예준이가 말할 내용을 생성하는데 다양한 자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번에 배운 설득 전략도 활용해 보려고 해요. 설득 전략 여러분도 배웠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되, 끝부분에는 제가 느낀 감상을 바탕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청중의 공감을 얻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는 발표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발표 방식.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발표를 할 때 설명 방식 또는 설득 전략,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이런 발표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준이는 이러이러한 설득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밑에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발표할 내용을 도입, 전개, 종결로 구분해 보자.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죠. 내용 구성.
도입, 처음이죠. 전개, 중간, 종결, 끝.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를 하자라고 내용 구성 방식까지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정리된 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준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준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내용 생성은 첫 번째 출처 한번 보겠습니까? 땡땡 학교 누리집과 땡땡 마을 누리집과 SNS 포털 사이트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 내용 한번 볼까요? 먼저 학교 누리집에서는 교내 축제 학생 기획단 일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떻게 말하기에 활용을 할 것이냐면 교내 축제 기획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 내용을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땡땡마을 누리집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평가 인터뷰를 수집했습니다. 예준이 말하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 것이냐?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소통망과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는 청소년이 기획한 마을 축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기획으로 마을 축제가 활성화된 예로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생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득 전략이나 설명 방식,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끝부분에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겠다라고 아까 위에서 예준이가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시로 하겠다,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용 구성하기입니다. 내용 구성은 도입, 전개, 종결 단계로 내용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첫 부분이니까 마을 주민의 인터뷰 영상을 제시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개에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교내 축제 사례와 또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 예를 제시하고 그것과 비교하겠다. 그리고 청소년이 기획하는 마을 축제의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겠죠. 청소년이 기획하는 마을 축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생성 및 구성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수집하고 생성하고 말할 내용을 생성한 다음에 또 말하기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설득 방식을 쓸 건지, 어떤 설명 방식을 쓸 건지. 여기 조금 구분해서 보면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끝부분에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 이 부분은 설득 전략이 되겠네요. 설득 전략. 예시로 설명 이거는 설득 전략. 예시로 설명은 설명 방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설득 전략이나 설명 방식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입, 전개, 종결의 내용 구성 방식을 정해서 도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전개에는 어떤 내용, 종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 시입니다.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기입니다. 내용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선생님, 막상 발표를 하려니까 많이 떨리고 자신이 없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불안감을 느끼고는 해.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더욱 그런 편이지. 예준이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기 불안을 느끼니? 저는요. 제가 발표할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거나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될 때 더 불안해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기가 더 안 되더구나. 아, 선생님도 말하기 불안을 겪으셨군요. 그러면 말하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유창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 물론 발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자신감을 갖고 청중에 대한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판단력도 필요해.
그리고 사전에 체조를 하면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과 예준이의 대화에서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줄을 치고 말하기 불안의 원인, 그리고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서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1분 정도 시간 주겠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의 원인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발표할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또는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될 때 말하기 불안이 생긴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죠. 말하기 불안의 원인 1, 2. 한 가지 더 있습니까? 선생님의 발언에 있죠.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말하기 불안의 원인 3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자,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제일 아래쪽에 선생님의 발언에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점검한다. 그리고 유창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발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 자신감을 갖고 청중에 대한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판단력도 가진다. 그리고 사전에 체조를 한번 하면서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본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91쪽에 가보면 또 다른 말하기 불안 극복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기 불안 극복 방안이죠. 91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어떤 방안들이 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말하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과거의 말하기 실패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하기 불안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제법 긴장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준이가 준비한 내용,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것, 원인과 극복 방안,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이고, 말하기 불안, 아까 체조가 도움이 된다고 했죠? 체조 요령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시입니다. 발표 연습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기. 곧 발표일인데 자신 있니? 네, 선생님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예준이가 떨지 않고 잘하겠네. 네, 그런데 발표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발표하기 전에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했는지,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지, 청중과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하는지 등. 자, 이런 내용들은 방금 선생님이 읽은 이런 내용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를 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의 바르게 소개하기, 바른 자세로 얘기하기, 자신 있게 말하기, 청중들과 눈을 한번 맞추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잘해보려고 친구들 앞에서 여러 번 연습도 해봤고요. 연습을 했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상황에 철저한 준비를 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 때 친구들이 조언도 해주어 많은 힘이 되었어요. 이번 발표 후에도 친구들의 평가가 기대돼요. 그 정도면 예준이가 떨지 않고 발표를 잘 마칠 수 있겠는걸. 예준이의 멋진 발표 기대할게. 힘내. 자, 특별히 이제 체크할 내용은 없을 것 같죠? 조금 전에 중간 부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 할 때 유의할 점 있죠. 이 세 가지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절하게 손짓을 사용하는 거, 몸짓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를 할 때 유의점입니다. 어떤 몸짓과 손짓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또 청중의 이해 정도와 청중의 반응 확인 후 적절히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겠네요. 말하기 할 때 유의점, 말을 할 때 몸짓이나 손짓을 좀 적절하게 사용해서 말을 하면 말하기가 훨씬 더 청중에게 전달이 잘 되고 청중의 집중을 끌 수 있겠죠. 그리고 청중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청중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말하는지, 이것 또한 발표할 때 유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준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발표하기입니다. 발표할 때 발표 전에는 발표 때 유의점을 점검하고, 그리고 발표를 잘 한 다음에 발표 후에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4쪽 5차시 넘어가겠습니다. 5차시입니다. 발표 후 성찰하기. 성찰은 내가 발표가 잘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면서 발표 후에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게 좀 아쉬웠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이죠. 예준아, 드디어 발표가 끝났네.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발표를 마친 소감이 어떠니? 처음에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청중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어서 힘이 많이 됐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도 발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발표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 대회에서는 청중들의 관심과 요구를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발표하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말하기 불안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또 발표할 때 심호흡도 하고 적절한 손짓을 활용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게 다 예준이가 열심히 준비한 덕분이지. 그런데 발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만든 청중 점검표는 확인했니? 청중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사실 발표가 끝난 후 가졌던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겠구나. 청중 점검표를 바탕으로 예준이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 네, 청중 점검표를 바탕으로 발표를 개선해 나가면 앞으로 발표를 더욱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발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청중 점검표입니다. 청중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래 청중 점검표 함께 보겠습니다. 점검 사항 봅시다. 발표 전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했는가? 반듯한 자세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는가? 청중과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는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떨거나 말을 더듬지 않고 발표했는가? 몸짓과 손짓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발표 내용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였는가? 여기서 청중들이 예 또는 아니오로 점검을 할 것이고, 이것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점은 잘했고 다음에 이런 점을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중이 이렇게 점검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발표를 마치고 이 점검표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발표를 성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86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차시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학습을 했고 말하기 또는 발표를 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보았으니까 87쪽, 또 89쪽, 91쪽, 93쪽, 95쪽까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실제로 친구들 앞에서 지금 발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해보는 것이 또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보게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적용해서 실제로 앞으로 공식적인 말하기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한다면 좀 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친구들 앞에서 잘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각 차시에 따른 활동 학습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자 라는 활동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뭐 굳이 할 수 없으니까 두고 나중에 등교 개학을 했을 때 기회가 되면 잘 쓴 친구 것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5단원입니다. 쓰기 윤리 지키며 보고서 쓰기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